존경하는 일로의 은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기호 3번 이윤석 후보입니다. 저는 이번 선거에 출마하면서 첫 번째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뼈빠지게 농사를 지어도 생산비와 생계비가 보장되지 않는 이 농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농민연금 월 100만원 시대를 제도화시키겠습니다. 농민연금은 유럽의 농업 선진국에서 114년 전에 이미 시행했던 제도들입니다. 그리고 독일에서는 아직도 월 연금을 불입을 20%씩 국가 재정에서 부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약으로 농민연금 월 100만원 시대를 입법으로 제도화시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일로민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는 여러분들이 존경하시는, 그리고 호남에서 우리가 많은 애정을 갖고 이분이 꼭 정치적으로 성공하시고 이 나라를 위해서 큰 획을 그어주신 분이라고 생각했던, 그리고 앞으로 그런 일을 해주실 우리들의 지도자, 참으로 따뜻한 분, 모든 것을 갖추신 분, 장관, 당대표, 수차례의 대통령 후보,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대한민국 정치인들 중에서는 가장 갖추어지신 스펙을 갖추고 계십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 정치학 박사이십니다. 이런 위대한 우리 손학규 대표님이 이곳 일로를 찾아주셨습니다. 일로민 여러분, 우리 손학규 대표님을 뜨겁게 맞이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무안군민 여러분, 일로 장터에 오신 전남도민 여러분, 저 민생당의 상임선거대책위원장으로 있는 손학규, 이번에 여러분께서 이윤석 의원을 꼭 국회에 보내주십사 간절히 호소를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서면서 1883년 이분이 23살 때 국회 정원에서 간절히 기도하던 그 사진이 생각났습니다. 이윤석 의원, 누구보다도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굳게 믿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34살의 도의원으로 41살에는 전국 최연소 도의회 의장으로 일을 하면서 정치적인 꿈을 키워올 때 이분은 어려서 홈이 매는 어머니, 지게지던 아버지의 어려움, 우리 농민들 잘 사는 나라 만들겠다고 하는 꿈을 키우고 우리 국민이 싸우지 않고 서로 화합해서 행복한 나라를 이루는 그 순수한 꿈을 갖고 정치를 시작해 왔습니다. 지금 이윤석 의원이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한 가지 공약도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 농민들에게 100만원 연금을 드리겠다, 싸움하는 정치가 아니고 말로만 하는 정치가 아니고 구체적으로 닥쳐있는 우리 현실에서 꼭 필요한 것, 반드시 해야 할 것, 이것을 공약하고 이것을 실현하는 정치인 이윤석의 모습을 저는 오늘도 똑똑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윤석 의원이 없었던 지난 20대 국회의원,
여러분들이 보셨습니다. 일을 전혀 안 했습니다. 식물국회였습니다. 만나면 싸우기만 했습니다. 동물국회였습니다. 이윤석 의원이 있었다면 이윤석 의원이 삼선 의원으로 원내대표를 하고 여야 협상을 주도하고 청와대와 국회가 중도하는 역할을 앞장서서 했다면 지난 20대 국회 그렇게 손가락질 받는 싸움 국회, 일 안 하는 국회 되지 않았을 겁니다. 18대 국회 등원에서 첫날도 국회 정원에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19대 국회 2012년에 등원했을 때도 국회 정원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잘 사는 나라 만들게 해 주십시오. 이제 우리나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복지국가 만들어 주십시오. 이제 우리나라 남북이 평화롭게 함께 번영하면서 통일을 기약하는 나라가 되도록 해 주십시오. 김대중 대통령이 복지국가를 이루고 김대중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남북 평화를 이루었을 때 그 뜻이 여기 있는 여러분의 일꾼 이윤석에게 같이 있었고, 이윤석은 잘 사는 나라 복지국가 남북 평화의 대한한반도를 그리면서 여러분의 뜻을 그대로 실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정치가 어떻게 이렇게 싸우는 정치가 되어버렸습니까? 우리나라 정치가 어떻게 국민들의 삶은 안중에 없고 오직 정권 싸움에만 날밤 새는 줄 모르게 되었습니까?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일하는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농민을 위한 국회,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국회, 기업 열심히 하는 기업인을 위한 국회, 우리나라가 세계로 힘차게 뻗어나가는 데 앞장서는 그러한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이 국회 여야가 끝없이 싸우면서 오직 정권 싸움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를 돌보지 않고 민생을 돌보지 않아서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피폐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살기가 힘들다고 하지만 코로나 전에는 살기 괜찮았습니까? 코로나 전에 장사 잘 됐습니까? 코로나 전에 식당에 손님들 많이 있었습니까? 코로나 전에 기업이 잘 됐습니까? 오직 싸움에 날밤을 새는 정치가 우리 경제를 돌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여러분께서는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대통령으로 우리 호남을 위해서 많은 기여를 하고 이낙연 총리를 시키고 지금 정세현 총리 시키고 그래도 문재인 정권만한 정권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를 제대로 살렸습니까? 여러분들, 문재인 대통령 들어서서 경제가 좋아졌습니까? 기업하기 좋아졌습니까? 장사하기 좋아졌습니까? 이제 이번 총선을 통해서 우리는 문재인 정권을 사랑하지만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에 대해서 엄중한 심판을 해야 합니다.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주 52시간 노동제 규제, 이제 소득주도 성장, 이런 이념 편향적인 경제정책은 끝장내고 경제는 시장에서 움직인다. 시장은 기업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일자리는 정부가 예산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만드는 것이다. 정부가 하는 것은 기업을 돕고 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기업이 주인이 되는 시장 경제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경제 철학을 바꿔라. 문재인 정권 반성해라. 이렇게 엄중한 심판을 해 주셔야 문재인 정권이 잘한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이 나라를 미래통합당에게 맡기시겠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5.18을 북한군 600명이 내려와서 난동을 핀 이런 망발을 하고 그 국회의원을 다시 공천을 주고 이런 미래통합당 절대 안 됩니다. 동지, 미래통합당의 당대표가 당대표돼서 뭘 했습니까? 삭발했습니다. 단식했습니다. 청와대 앞에서 대통령을 했다는 사람이 청와대 앞에서 천막농성을 했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면 색소폰도 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대통령 선거 때가 아닙니다. 그런데 색소폰이나 불고 있습니다. 오직 정권 투쟁밖에 모르는 이 미래통합당은 절대 안 됩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그걸 잘 알고 계십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이 정권 싸움만 하고 있을 때 우리 국민은 그럼 누구에게 의지합니까? 저는 제가 재작년에 열흘간 단식을 하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따냈을 때 그때 그저 민생당이 의석 몇 개 더 얻겠다 이것이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 구조를 바꿔야 된다. 제1당, 2당이 모든 국회에 원한을 쥐고 있으면 싸움질밖에 안 하니 제3당, 제4당, 제5당이 나서서 나라를 여러 정당이 함께 운영하는 연합정치를 펴야 된다. 우리도 독일같이, 우리도 스위스, 오스트리아, 스웨덴 같이 연합정치로 정치적 안정을 기하고 그 정치적 안정을 통해서 경제 발전하고 민생을 안정시키는 그런 정치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당, 2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다 망가뜨리겠다고 지역구 후보만 내지 않고 비례대표는 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비례대표만 내는 위성정당을 만들었습니다.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겁니다. 의회 민주주의의 거부입니다. 거기에다 저희와 함께 한때 했었던 안철수 대표 당을 만들고 국회의원 지역구 후보를 내질 않았어요. 그리고 비례 후보만 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홀로 뛰기를 하면서 국민들에게 표 달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코미디입니까? 그런데 어제 그저께는 드디어 실토를 했습니다. 그분이 당을 만들 때 중도 통합정당을 만든다, 실용정당을 만든다 이랬는데 어제 그저께 이번 선거에서 야당이 표를 분산시키지 말기 위해서 지역구 후보를 내지 말아달라 이런 요청을 해서 그 요청을 받아들여서 지역구 후보 내지 않고 비례대표만 냈다. 안철수가 보수 본색을 폭로하고 자백한 겁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안철수가 보수가 됐다, 보수 본색을 자백했다 이걸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정치가 보수 미래통합당이냐 진보 민주당이냐 이렇게 양쪽으로만 갈려서 끝없이 싸움만 하고 우리 민생은 또 끝없이 땅속으로 내려가기만 한다고 하는 이런 현실을 제가 비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기호 3번 민생당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민생당입니다. 오직 민생당입니다. 좌우 싸움이 아니고 보수 진보 싸움이 아니고 실용적인 경제를 추구하는 실용정당 민생당입니다. 실용정치인 민생정치인 기호 3번 이윤석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윤석을 국회의원으로 꼭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호소하는 것입니다. 이윤석!
그렇습니다. 이윤석이 국회에 있을 때 국회는 타협하고 협상도 하고 합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국론의 방향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윤석이 그렇게 했습니다. 국회의원들 개개인이 다 헌법기관이라 말 안 듣습니다. 그걸 이윤석은 가서 설득을 하고 가서 끌어내서 타협을 하도록 하고 여야 간에 합의를 만들어내고 이런 겁니다. 그것이 국회의원, 그것이 더더군다나 실용정치의 모습입니다. 존경하는 무한국민 여러분, 전남도민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번 국회에서 자 그래도 우리 문재인 정권 도와줘야지, 기호 1번 민주당으로 표를 몰아줘야지, 호남에서 민주당 안 찍어주면 어디서 찍어줄 거야, 이런 생각들 하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한 가지 꼭 말씀드립니다. 정치는 한꺼번에 몰아줘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견제와 균형이라고 하는 이것이 정치의 예술입니다. 지지를 해도 어느 정도 견제를 하고 견제를 통해서 양자 간의 삼자 간의 조화를 이루어서 함께 가는 것이 그것이 정치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번에 문재인 정권 도와줘야지 해서 호남에서 만약에 민주당 싹쓸이해서 도와준다,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호남 그러면 괄시당합니다. 냉대당합니다. 저 사람들 그저 우리 하려는 대로 하고 저 사람들 우리 아니면 갈 데가 없으니까 어디 갈 거야. 여러분들은 문재인 정권 그 전에 노무현 정권 때 호남이 괄시받았던 기억 분명히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그러시죠. 그래도 김대중 이래 15년 만에 나온 대통령 후보 이낙연 우리 저 문재인이가 도와주고 있는데 우리가 문재인을 도와줘야지. 만약에 우리가 문재인을 전적으로 도와주지 않으면 이낙연 대통령 후보 뭐 떨어질 거 아니야, 이런 걱정하실 거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두고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이 광주 전남 전북에서 온통 싹쓸이로 더불어민주당 몰아주시죠? 정말 후회하시게 됩니다. 정말 냉정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힘이 있다, 잘못한 거는 잘못했다고 얘기를 할 줄 아는 호남인이다, 잘한 것은 잘한다고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호남인이다. 우리가 민주당을 돕지만 문재인 정권을 지지하지만 그러나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경고를 한다. 그래야지 문재인 정권이 호남 국민, 호남을 어렵게 알고 호남을 더욱더 대접하고 그리고 화합된 정치를 만들어 나갈 겁니다. 우리 이윤석 의원 정말로 훌륭한 정치인입니다. 이분이 저를 대통령 만들겠다고 그렇게 노력을 했던 분입니다. 제 능력이 부족해서 대통령 되지 못하고 후보도 되지 못했습니다만 그러나 이윤석이 갖고 있는 진정성, 이윤석이 갖고 있는 타협과 화합의 정치, 이윤석이 갖고 있는 무한신한 영암에 대한 사랑, 이윤석이 갖고 있는 호남정신, 바로 여러분이 이윤석을 높이 받들어서 무한신한 영암을 발전시키고 호남정신을 빛내고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나라, 평화적인 한반도 꼭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3번 이윤석, 오로지 민생당, 기호 3번 민생당의 이윤석을 꼭 이번에 만들어 주시기를 저 손학규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